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게스트 입장하시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더레이터는 남동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의 장건재 감독님, 윤희영 프로듀서님, 조종혁 배우님, 김우겸 배우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네, 기자회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수석 프로그래머 남동철입니다. 오늘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 방금 보셨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피셜인데. 오늘 감독님과 배우분들 그리고 프로듀서님 이렇게 모시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례로 인사를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이 싫어서 쓰고 연출한 장건재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 싫어서에서 제인 역할을 연기한 조종혁입니다. 네, 이 자리에 앉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 싫어서에서 진영 역할을 맡은 김우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 싫어서 프로듀서 윤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이 싫어서는 부산국제영화제랑 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7년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의 프로젝트 마켓에 소개가 됐던 작품이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금방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팬데믹 기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렇게 완성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일단 장건재 감독님께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 특히 이게 소설이 원작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읽고 어떤 점에 끌려서 영화를 하게 되셨는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신 대로 2016년도에 부산영화제 아시안 프로젝트 마켓에서 처음에 보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마켓에서 왜 이 소설을 영화화하고 싶으냐, 어떤 식으로 좀 각색, 영화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대답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준비 과정에서 사실 어떤 이야기에 대한 에센스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했었는데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 해외 촬영이 있는 작업이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이제 해외를 나갈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또 소설을 읽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 소설에서의 이제 무대는 호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로 배경도 바꿨고 뭐 이런 어떤 계획에 좀 변경이 있었던 작업입니다. 소설은 2015년도에 출간된 장강명 작가의 동명 소설이고요. 제가 출간된 해에 이 소설을 읽었어요. 한 11월 정도. 그때 뭐 공교롭게도 비행기 안에서 이 소설을 읽었는데 그때 2015년도는 사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뜨겁고 또 큰 변화를 겪는 시기였거든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그 한가운데 있었던 소설이고 저 역시도 제가 뭐 걔나하고는 좀 다른 어떤 삶의 환경에 있지만 저한테도 공명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뭐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프로젝트가 될 줄 모르고 굉장히 저한테는 좀 그럴까 좀 직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영화화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영화 결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영화 판권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영화제를 시작으로 해서 준비를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네, 여러분의 질문이 아주 많으시겠지만 제가 그 먼저 질문을 여기 한 분씩 좀 드리고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종혁 배우하고 김우겸 배우님 두 분 배우님들이 오셨는데요. 이 영화의 어떤 점에 좀 끌리셨는지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좀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이 영화를 보셨다시피 배경이 뉴질랜드예요. 저는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6년 정도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한국의 삶에 지쳐서 저는 그때 학생이었지만 그 온 워킹홀리데이로 온 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을 보고 그 형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리고 저의 삶과도 너무 비슷했던 것 같고 그 해외에서의 삶이 그래서 제인을 연기하게 된다면 정말 재밌게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인은 이 한국에서는 보통 남의 눈치를 많이 봐서 이런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뽐내지 못했었는데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가면서부터 어떤 본인의 색깔을 찾아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막 되게 머리도 휘황찬란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본인의 개성을 찾아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했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저한테 공감되는 이야기여서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각자 인물이 다 군상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안에 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한 인물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내가 꼭 해서 꼭 대사로 내가 이 입 밖으로 내뱉고 싶다. 작품으로 또 그렇게 연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소설도 그렇고 시나리오도 그렇고 너무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직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명이라는 역할은 사실 제가 지명이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착하지 않아요. 착하지 않은데 이 인물에 제가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은 뭔가 좀 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렷함이 있고 그리고 좀 단순하게 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무 같은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런 매력이 좀 느껴져서 제가 이 인물을 알아가면은 어떤 내가 모습이 나올까 이런 생각에 기대감에 역할을 하고 싶었고 또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윤희영 프로듀서님께는요, 이 영화 뭐 오랜 시간 걸렸는데 보통 오랜 시간 걸리면 그만큼 그 프로듀서로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벅차고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로켓까지 있어서 해외 로켓까지 있어서 아마 한이 좀 맺힌 프로젝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가 프로젝트 마켓에서 소개되고 사실 만 7년이 흐른 상태에서 다시 부산에 와서 이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이 되는 기간 동안에 한국이 싫어서 많은 준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영화가 한 번도 이제 관심 밖에서 떠난 적은 없었고 영화가 이제
촬영을 하기 전까지 겪게 되는 뭐 시나리오의 문제든 투자의 문제든 뭐 캐스팅의 문제들은 모든 영화들이 갖게 될 문제일 텐데요. 아무래도 영화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뉴질랜드라는 해외 촬영까지 소화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근데 돌아보면 그러한 제한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에 있어서 결과물을 봤을 때는 뭐 만족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그 7년 사이에 저는 이제 장건재 감독하고 2편의 영화를 찍고 1편의 영화는 지금 후반작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이 싫어서가 어쨌든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만으로 그동안 기다렸던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쪽부터 하시죠. 네, 그 앞에. 네. 네, 저 국민일보 임세정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는데요. 우선 남동철 집행위원장 대행님께 질문이 있는데, 이 영화를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점에 이 영화를 개막작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건재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 이 소설을 읽었는데 소설 원작과 달라진 부분들이 꽤 여러 부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경이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예상한 거랑은 조금 어떤 영화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조금 예상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말이 이제 호주로 돌아가는 거에서 지금 영화에는 어디론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저부터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이 싫어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게나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아마도 그들이 아직 젊은 친구들이고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일 겁니다.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어떤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들인데, 그런 것이 되게 다양하게 드러나 있고, 그 속에서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래서 해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고민들이 아주 가감없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감을 사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국이 싫어서라는 제목이 그 한국이라는 그 특정한 국가를 지칭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보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잘 표현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영화가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 점에 있어서 한국이 싫어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소설에서의 주인공의 시간이 한 8년 정도 되는데, 그 긴 시간을 영화로 다 압축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어쨌든 영화화하는 각색의 과정이 좀 필요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취하고 변화해야 될지, 그리고 또 다르게 묘사하는 지점들이 이제 제가 의도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설과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 다른 부분들에서 제가 좀 보여주고 싶은 것들, 또 혹은 좀 코멘트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호주 시드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소설은 이 영화 준비를 위해서 2017년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을 좀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취재 여행을 했었거든요. 뭐 로케이션도 보는 여행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뭐 시드니나 그 뉴질랜드의 한 서너 개 도시를 다니면서 뭐 이민자들이나 뭐 유학생들 이런 분들 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좀 결이 좀 다르다고 좀 느꼈어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는 아시는 것처럼 뭐 당시에 여성 총리가 있었고 또 그 출산 휴가를 처음으로 쓴 총리였고 또 여성 인권이나 자연 인격권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인권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연의 생명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나라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보면 그 추위를 싫어하는 penguin의 동화가 좀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그 펭귄이 떠나는 가장 남쪽의 따뜻한 나라라고 했을 때 그런 섬의 이미지로서도 뉴질랜드가 은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뭐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 엔딩을 말씀하신 것처럼 소설하고 좀 다른데요. 소설에서의 개나는 호주 시민권 혹은 이제 이민을 하는 것이 진짜 궁극적인 목표인데 개나도 이제 영화 속에서 이제 그렇게 목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더 자신의 삶을 좀 계속해서 이동하고 모험하는 쪽에 놓고 있다라고 좀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인물로 묘사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엔딩을 보시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계셨던 것 같은데 손 들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러면 마이크 준비됐나요? 바로 앞에 계신데 여기. 네, 저도 TV조선의 이정입니다. 저도 남동철 프로듀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겹쳤는데 한국 영화의 침체, 코로나 이후로 한국 영화도 지금 장기 침체 속에 있고 또 행사 자체도 좀 내부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이 영화를 혹시 개막작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다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준비에 대한 그런 좀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막작 기자회견인데 저한테 질문이 와서 약간 그런데요. 어쨌든 그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에서 그 개나가 그 취하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도 굉장히 그 마음에 들었고 우리한테 용기를 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손쉽게 뭐 뭔가를 포기하거나 손쉽게 뭔가를 얻거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그녀가 택하는 어떤 방식은 자기의 자존을 계속 지켜나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삶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그런 공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제 상황하고 별로 관계없이 하여튼 그런 점들이 또 제게 이 영화가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는 지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또 개막작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열흘간 시작되는데 저는 뭐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여러분들이
기자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또는 기사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도 질문 있으셨어요. 앞에 계시거든요. 네, 앞에 계신 네. 네, SR타임즈 신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 삶의 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우리들 대부분이 좀 추위를 싫어하는 펭귄 파블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께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던 어떤 그런 메시지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뉴질랜드는 밝고 좀 웜톤으로 이렇게 나오고 한국은 좀 어둡고 차가운 톤 이렇게 나오던데 대비가 이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 중에서도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행복에 있어서는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좀 벗어난 나라일까요?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먼저 양해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저도 같이 봤어요. 기자님들하고 그 초벌 프린트인데 좀 제가 작업실에서 봤던 것보다 약간 좀 어둡게 나와가지고 일단 우선 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뉴질랜드와 한국의 톤은 좀 다르게 배치를 했어요. 실제로 촬영 계절도 달랐고요. 한국이 겨울일 때 뉴질랜드는 또 여름이고 저희가 한국에서 겨울 촬영을 하고 바로 뉴질랜드로 갔거든요. 그래서 대비적인 굉장히 따뜻한 여름의 풍광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 제목이 워낙에 좀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게나가 왜 그런 선택을 할까에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변의 인물들은 사실 게나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환경이 물론 이제 지명의 가족들에 비해서는 좀 계층의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직장이 있고 또 말이 제법 잘 통하는 오랜 파트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삶의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가, 무엇이 그녀를 계속해서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탈출하게끔 만드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인물들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다라기보다는 이 인물들을 좀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 아까 남동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각기 다른 처지에 놓여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고 또 이들이 왜 이런 도전을 하는지, 저도 이 인물이 끝까지 이제 모험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모험이 어떤 건지, 왜 모험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만들면서 사실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를 초반 작업하면서 좀 그런 느낌을 갖게 했는데 게나가 어쨌든 좀 계속해서 어디론가 좋은 의미에서 계속해서 어떤 다른 희망을 찾아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도망가는 이야기다,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쪽 편에서 이번에는 질문에 손들렸습니다. 네, 부산 MBC 라비력 기자입니다. 저는 남동철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질문이 아니고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그리고 또 부산 시민들의 간절한 기원, 이런 것들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해 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영화제가 개막했는데 이 영화 팬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준비했고 차린 게 많으니까 꼭 와서 맛있게 드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에 손 드셨는데요. 네.
네, 저 KBS의 정민규 기자입니다. 그 영화가 그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물론 이제 잠깐 언급은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을 통해서 어쨌든 영화가 됐고 또 올해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으로까지 선정이 됐으니까 아마 감독님한테는 이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게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부산국제영화제는 1996년도에 출범한 해부터 빠짐없이 관객으로 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온 횟수보다 관객으로 온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런 영화제에 이제 이런 감독으로 또 이렇게 찾고 또 올해는 또 무엇보다 개막작으로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커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영화제에서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다시 데리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회가 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올해가 28회던데 그 제가 처음에 이제 1회 때 영화제에 와서 남포동 거리를 헤매면서 언젠가 영화를 만들면 부산영화제에서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부산영화제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영화제로 성장을 했고 저도 계속 영화 작업을 하면서 부산의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무척 감사하고 기쁩니다. 네. 뒤쪽에서 손 주신 분 계신데요. 네. 들리세요? 네. 예,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입니다. 그 남동철 대행과 두 배우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영화에서 제일 좀 중요한 인물인 그 고화성 배우가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명확한 이유가 안 들려가지고 한번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배우께는 그 연기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청춘 가까우신데 이 영화가 준비 기간 동안 이제 6년, 7년이 지나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연기하시는 그 인물들이 그 한국 사회의 젊은 층에게 소구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좀 전달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화성 배우 관련해서는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고화성 배우께서는 그 개인 일정 소화하시다가 다치셨어요. 촬영 중에 다치신 건 아니고 그래서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그 영화제에 굉장히 오고 싶어 하셨어요.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알아보다가 여러 사정이 좀 계속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불참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같이 이 자리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네, 지금 회복하고 계십니다. 네, 알려진 대로 척추골이 그 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상은 좀 시간이 좀 지나야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배우분들. 일단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앞에서 이런 자리에 앉은 게 사실 처음이어가지고요. 지금 손에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하신 이후에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가 아무래도 청춘에 대한 모험, 도전 관련 정신만큼 연기하신 입장에서 여전히 그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한지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또 어떤 부분이 관객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는지요. 네. 우선 저는 이 뉴질랜드 분량은 촬영이 올해 끝났죠. 올해 초에 끝이 났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한 8개월,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저는 사실 유학 생활을 할 때 친구들이 거기서 꿈을 찾아가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 삶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번에 촬영하면서 길에서 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되게
느꼈던 바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저의 삶을 찾아가고 있고 저는 한국이 너무 좋고 근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들만의 이유가 또 있었고 죄송합니다. 네, 혼자 갖고 있습니다. 그 주전 배우는 극 중에 제인 같은 면이 있어요. 극 중에 제인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스타일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종혁 씨도 뉴질랜드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유학생을 하다가 연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어떻게 보면 호롤단식 다시 한국에 들어온 인물이어서 제인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로 간 인물이었다면 배우 주정영은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식의 도전이 있었던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 아까 저도 처음 영화를 관객으로서 봐서 제가 느낀 거를 그냥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저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좀 주되게 하는 생각들은 자기한테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주제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되게 의미가 있고 그리고 되게 값진 거라는 거를 저는 영화를 통해서 좀 개인적으로 관객으로서 느꼈거든요. 사실 저는 살면서 그냥 당연하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듣고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괜한 용기 있게 제 자신의 스스로가 행복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뭔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라는 메시지가 저한테 와 닿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만으로 충분히 저는 좋은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이쪽 편에 그 뒤쪽에 한 분 계시고 이 앞쪽에 또 한 분 계시거든요. 차례로 할게요. 저 뒤에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전 두 배우분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이제 개막작으로 선정돼서 이제 부국제에 참석하시게 되신 소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화성 배우님이랑 호흡하신 소감도 궁금하고 혹시 이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좀 응원의 메시지를 해주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잘 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한 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독립영화를 하면서 가장 여기 부산국제영화제에 꼭 오고 싶다라는 목표, 욕심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참여를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사실은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꿈 같은 일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요. 네. 그리고 현장 저는 뉴질랜드 촬영만 이제 아성 선배님과 함께 했는데 네. 너무 편하게 했었어요. 되게 어느 틀에 갇히지 않고 되게 자유롭게 제가 무엇을 해도 다 받아줬었고 저 또한 이제 서로의 호흡이 어떤 틀에 갇히지 않아서 너무 되게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번 주 정도에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가 아성 배우한테는 진짜 단독 주인공인데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온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더 잘 이 영화를 잘 전달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저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그 열차 타고 딱 이 극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극장 저 객석에서 그 영화를 보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배우들 보면서 너무 부럽고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그리고 이런 큼지막한 스크린에 나도 내 얼굴이 나오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막작으로 어마어마하게 참여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성 누나랑 한 소감은 솔직히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TV에서 봤던 사람이고 아성 누나는 그리고 같이 연기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되게 종혁 배우님 말씀대로 되게 편하게 파트너로서 해주시고 제가 어떤 고민 같은 지점이 있는 거를 막 전화로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고민해주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성 누나가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영화 아까 보고 이제 나가는 길에 아성 누나한테 문자를 한 통 했는데 누나 짱이라고 연기 너무 잘 봤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여기서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에 계셔볼게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린뉴스통신 김한빈 기자라고 합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화성 배우라는 그 캐스팅 이유를 좀 궁금하거든요. 고화성 배우여야만 한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정욱 배우님한테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 영화 중에 사실 그 와인신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그 와인신 할 때 사실 주정욱 배우님이 평소에 보여줬던 연기 중에서 가장 좀 망가지는 연기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그 비하인드라든지 아니면 이걸 준비하실 때 뭐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화성 배우는 제가 대본을 드렸을 때 대본 읽고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감독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영화 참여 의사를 굉장히 일찍이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2-3년 정도 작업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도 좀 오롯이 기다려 주셨고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프리프로덕션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상정하고 그려나가기보다는 그 개나라는 인물이 고화성 배우를 통과해서 어떻게 드러날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점점.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만들면서 고화성 배우도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기였었고요. 그래서 그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좋은 배우예요. 보셨다시피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았고 그리고 또 인물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인물을 이 게나라는 인물이 좀 흥미롭고 재밌는 지점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고화성 배우가 직접 연출하는 부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스타일이라던가 뭐 피부 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기나 뭐 장소에 따라서 바뀌는데 그런 아이디어들도 고화성 배우의 아이디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의 사실 같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영화 보면서 그 전에 좀 또 보지 못했던 어떤 좀 얼굴을 좀 보지 않았나? 또 관객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 그 와인신은 실제로 저 유학생 할 때도 그 하우스 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원래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로 친구들이랑 정말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근데 공원에서 마신 적은 없었는데 이 신이 공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안에 가방에서 와인을 꺼내야 되는데 그게 박스채를 꺼낼 수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매운 봉지로 된 그것만 꺼내서 먹으면서 했었는데 실제 와인을 마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진짜 와인을 마시면 안 되냐고도 여쭤봤었는데 사실 포도주스였고요. 네, 그 씬 찍을 때 거기 앉아 계시던 분들이 실제로 그냥 막 들어오셔서 편하게 앉아 계시다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카메라는 있지만 모두가 그냥 되게 거기 사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찍었었는데 그때 그 씬을 찍을 때 너무 뜨거웠는데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 포도주스도 많이 마시고 나초도 많이 먹고 그리고 되게 어떠한 블락킹 없이 되게 동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되게 자유롭게 계속 뭐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주고 싶으면 주고 이게 떨어지면 또 다시 죽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찍었었습니다. 네. 네, 앞에 계신데 혹시 마이크 앞에 준비됐나요? 영어로 할게요. I was wondering for Director Nam, right now on an international stage, especially in America, like Korea has such a promising and very bright image, and I was wondering why. Like you've answered this question somewhat, but this isn't necessarily the best image of Korea to show to a global audience, and it's a very bold choice, and I'm fascinated by that decision, especially with people eyeing Busan for the World Expo bid. And I was wondering if that choice is a little bit more towards the domestic audience, like saying I see the young people in Korean society today and what they're going through, or if it's meant to be more seen globally, because I don't know, this is my own personal opinion, but I tend to think of Korea as somewhat of a chauvinistic or nationalistic country, maybe particularly at this time. And then the other question, which is somewhat related, is when thinking about the diaspora program you have of the diaspora coming home and all these different ways that we're looking at Korea through this festival, from the inside and from the outside. And I was wondering what choosing this film kind of added to the conversation, because it's more realistic than I would have expected. 네, 그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를 개막작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 맞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역설적인 제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랄한 제목일 수도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K-팝, K-무비, K-드라마 이래서 한국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뜨겁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뭔가 그 판타지를 가질 수도 있고 한국을 저희가 겪었던 경험과 다르게 한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 또 매우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구나라는 것도 한편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다 떠나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두운 면도 알고 밝은 면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런 영화를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이쪽 편으로 가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I'm Thomas Maresca with UPI. Sort of actually
So follow up, but kind of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of that question. Programmer Nam said earlier that the title is, Because I Hate Korea, but you could actually substitute a lot of other countries for that. And I was kind of wondering, maybe to the director, whether that was in your thought process to not make it so clearly, a black and white story about Korea, because obviously you're touching on a lot of specific issues that the younger generation is facing in Korea, but I didn't feel like it was clearly so determined how people were going to end up. Some people did well by leaving, some people struggled, some people did well by staying, some struggled while staying, and I just wonder, was that kind of consciously in your mind to create more of a, an ambiguity or maybe a three-dimensionality to the story rather than just, to point at these issues and say, this is how it is, or this is the black and white version. I just wonder, were you thinking about that, or do you see that as a message that's coming across through this film? And certainly if anyone else wants to chime in.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인물들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고 만든 건 아니고, 또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감정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느끼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 피로감, 또 혹은 그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의견을 좀 경청하는 영화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판단은 관객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무엇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또 혹은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를 힘들어하는가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 문제 중에서도 특히 이제 청년 문제, 우리가 이제 많이 언급을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가? 사실 이 영화를 준비하는 한 7, 8년의 시간 동안 저도 이제 청년에서 이제 중년으로 이행이 됐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저 역시도 좀 다른 식의 좀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당사자성에 있었다면, 지금은 좀 그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어떤 자신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기반을 만들고 있는가, 그런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또 이제 그런 면들을 이 영화가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이 싫어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얘기가 최근에 그 밈이라고 하죠. 이렇게 재미있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이 릴레이를 하는데, 한국이 싫어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니까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싫어서, 필리핀은 필리핀이 싫어서, 뭐 이런 식의 그 짤 같은 걸 또 만들어서 올리고 막 이런 놀이가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디테일은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각 나라별로 내가 이 나라를 싫어하는 이유나 거기에서 탈출해서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 안에서 그 다양한 외국인들도 나오잖아요. 그들도 또 뉴질랜드에 왔을 때는 각기 다른 이유로 와서 또 그들 각자의 이유로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모험이 뭐 구체적으로는 다 다르겠죠. 근데 뭐 여기 나오는 인도네시아 친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가 싫어서 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이 싫어서 이후에 다른 나라에서 필리핀이 싫어서나 인도네시아가 싫어서 같은
후속작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이상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거의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저쪽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오보람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고아성 배우가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이 작품을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초반부에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로 2016년 우리가 뭐 격동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시기에 딱 이 소설을 읽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뭐 그때 시기에 이 소설을 읽어서 더 와닿았다든지 더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든지 이런 게 있었을까요? 고아성 배우가 보통 배우님들한테 대본을 드리면 좀 읽고 숙고하는 시간들이 좀 늘 있는 편인데 굉장히 일찍 연락을 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 얘기를 제가 좀 제 입으로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대본을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 대본이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대본을 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제작적인 이유로건 어떤 좀 배우에 맞게 하건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안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대본에 대한 첫인상이 되게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실 정도로 대본에 대한 좀 호감이 있으셨고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이제 뭐 아까 남동철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당시의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밈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우리가 2014년도, 2015년도는 사실 뭐 세월호나 강남역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미투 운동 이후에 한국 사회가 가장 크게 변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가운데 이 소설이 있었고 여성 주인공의 화자인 1인칭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당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영화로 옮겨보자 라고 생각했던 게 저한테 동기였었고 저는 사실 20대 후반의 여성도 그리고 또 아니지만 또 제가 땅 딛고 서 있는 위치에서 느끼는 한국 사회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물론 남성이고 또 다른 위치에 있지만 또 제가 한국 사회 미래를 그렸을 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이렇게 계속 이대로 살아가도 되나? 뭐 이런 질문들을 이 작업을 통해서 좀 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어떤 좀 되게 선언적인 제목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오늘 그 기자회견 끝으로 이제 각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기자회견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 이제 개막식과 개막 상영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그 관객분들이 또 어떻게 보실지도 무척 궁금하고 또 올해 뭐 부산영화제가 또 개막을 시작으로 폐막하는 날까지 무사히 또 많은 좋은 관객분들하고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 시간 동안 저희 영화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시간도 길지만 짧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여러 질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남은 기간 동안 되게 재밌게 즐기다 가니까 여러분들도 꼭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질문들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무래도 제목이 강렬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영화의 제목이 이제 한국이 싫다로 마침표나 느낌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일종의 비문의 제목이기 때문에 영화의 관계 혹은 영화는 한국이 싫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선입견을 좀 걷고 영화를 재미있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개막작 한국이 싫어서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포토타임 네, 진행하겠습니다.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감독님부터 한 분씩 개인 사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오피셜이 제공해 주시죠 이거. 감독님 여기 가운데 쪽에 나와. 감독님부터 개인 사진부터 한 분씩 찍고요. 감독님 개인 사진 찍는 영화가 있어요. 감독님 개인 사진. 네,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그 사진. 네, 중앙. 네. 중앙이요, 중앙. 네, 오른쪽도 네, 봐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종혁 배우님. 유영우 나오는 그 친구잖아. 왼쪽부터 네, 먼저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네. 여기 봐주세요. 네, 오른쪽도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우겸 배우님. 네, 왼쪽부터 잠깐 먼저 네. 네, 가운데 보시겠습니다. 내가 볼게요. 네, 오른쪽.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영 표정님. 네, 왼쪽 잠깐 보셨다가요? 네. 네, 가운데입니다. 네, 이제 다 나오셔서 단체로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네 분 다. 네. 네, 왼쪽부터 네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만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최대한. 네. 네, 가운데 봐주시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른쪽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이 싫어서 개막작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